버스가 여기서 보이는 건 한 2대 정도, 여기서 쪽편에도 한 2대 정도 있으니까 한 4대 정도, 1개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고, 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여기를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일로 갈까요? 시민들이 여기서 뭐 무리하게 기업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죠. 뭐 해봐야 욕이나 좀 먹는 거죠. 근데 욕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먹을 거 다 알고 와놓고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나와서 자기가 떳떳하면은 얘기를 해야죠.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를 국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찔리는 부분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 저희 밤 8시부터 서울대 최무영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미래 원자력 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님하고 저희가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을 할 거예요. 물론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워낙 전문가시라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지금 방송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까지 다 이해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누가 돈을 냈느냐만 추궁을 하면 돼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인디펜던트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를 자기들은 독립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독립적이란 말은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 어느 나라의 뭐 관리 감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IAEA에 양심을 걸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만든 보고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돈은 그 100만 유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엑스트라로 받은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머니로 받은 돈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85만 유로라는 돈을,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0억이죠. 10억 정도를 받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가 이거 핵폐수를 방출해도 괜찮다라는 니네가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하나 써달라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도 100만 유로를 엑스트라 버짓으로, 그러니까 추가금으로 더 요구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거의 뭐 185만 유로, 그리고 200만 유로 정도를 받고 써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보고서가 됩니까? 이건 애시당초 독립적인 보고서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 주는 사람이 입김이 들어가고요. 뭐 이런 쪽에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바로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디펜던트 하다. 게다가 이제 본인들은 돈 받고 한 걸 뿐이니까, 돈 받고 니네가 원하는 거 써준 것 뿐이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하고 표지부터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떤 신뢰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IAEA에 파견 나간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견이 많았다.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방적으로 밀고 간 측면이 있다라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각 나라에서 파견된 IAEA에 파견된 원자력 전문가들, 핵발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라 정부에도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해서 이걸 지금 방출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EU 국가들이 왜 여기에 항구하고 가만히 있느냐. 미국은 당장 실질적인 피해가 오진 않아요. 이게 항구적으로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0톤 정도의 그 오염된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이 핵 연료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영원히 나오면 지금 당장은 전체 우리 바다, 지구의 바다 크기를 고려했을 때는 미미한 양일 수 있죠. 지금 이제 이 그로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미한 양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쌓인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종들, 그러니까 핵물질들은 10만 년 갑니다. 10만 년. 10만 년 정도는 계속 그 독을 내뿜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0만 년이 뭐예요? 앞으로 100년만 가도, 지금은 미미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계속 쌓이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이 과학자들이 그 뒷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잼머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는 돈에 그냥 취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아니 뭐 10년 후도 내가 보장을 못 하는데 100년 후를 내가 신경 쓸 필요 있어? 아니면 50년 후를 30년 후를 신경 쓸 필요 있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실제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2011년 3월 10일 그날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그게 쓰나미 때문에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 독일 보고서를 보면은 처음에 지진이 왔을 때 이미 그 안에 기기가 다 고장이 났었어요. 났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이 일종의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그 냉각수가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우리 차 냉각수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차가 엔진이 계속 돌려면 뭐가 돌아야 돼요? 냉각수가 계속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냉각수는 뭘로 돌려요? 차 엔진 힘으로 돌린다고요. 펌프를 계속 돌려준다고요. 오토펌프라고 하는 펌프를 계속 돌려주는데 얘가 이제 이 발전소도 웃기는 게 지가 발전한 동기로, 그러니까 그 전기로 다시 그 펌프를 돌려요. 근데 발전소가 멈춰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펌프를 못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열이 오르는 거죠. 차도 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흰 연기 나면서 퍽 하고 올라오죠. 그 오버히트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외부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더 만들어놔요. 디젤 발전기를, 비상 디젤 발전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급할 때 돌려서 그 전기로 이 펌프를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열이 받아 버리니까. 그럼 끄면 되지 않냐? 안 꺼집니다. 핵발전소는요, 한번 연료가 들어가고 나면 안 꺼져요. 그게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핵발전이 끝나고 그 안에 있는 연료를 빼내도 안 식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10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식히려고. 그거를 하는 게 지금 핵발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제 사이드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 디젤 발전기가 돌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디젤 발전기를 지하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발전기가 물에 잠겼는데 작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끊어져 버리고 이번에 아마 그 더데이스라는 어디 거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7월부터는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도쿄전력에서 일본 방송이 뭐죠? NHK. NHK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자막 버전으로 보실 수 있어요. NHK 후쿠시마 다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역시나 그 발전기가 고장이 나니까 야 이거 물 못 대면은 못 시키면은 큰일 나는데 라고 다 알고 있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발전기 고장 났잖아. 디젤 발전기 고장 나니까 바깥에서 차를 가져가요. 트럭을 가져와서 그 트럭에 발전기 달려있는 큰 트럭 있죠.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대요. 그래서 이걸 발전기에 펌프를 돌리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규격이. 이거 가져가서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데 안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뭐 굉장히 최첨단 기술로 무장돼서 이런 거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발전기조차도 지하에 넣는 바람에 물에 잠겨버리고 그리고 다시 보조로 가져온 발전 차량 역시도 그게 맞아야 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렇지. 손 따가지고 뭐 침 발라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게 결국에 후쿠시마 사고고 그러니까 이게 다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져버리죠. 원자로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은 이걸 녹이고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 3000도 되니까. 이게 3000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용암 온도가 한 2500도 되니까 용암이 세상에서 못 녹이는 게 있어요. 이 콘크리트고 이 아스팔트고 다 녹이고 그냥 바닥으로 계속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랑 만난 거예요. 지하수 맥이랑 만나서 그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하수 나오는 걸 뭐 지하수 땅 다 파가지고 뭐 물기를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지하수라는 건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 비가 바닥으로 모여가지고 어디서든가 이제 닿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바다로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원히 독을 내뿜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맨날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맨날 까먹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또 까먹었네요. 좀 전까지 생각하다가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핵발전소를 쓴 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게 최초고 네. 그걸 이용해서 야 이거 잘 써보자. 천천히 하면은 물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70년대, 80년대고 네. 우리나라 발전소는 대부분 80년대에 지어졌고 네. 그러면 수명이 30년인데 보통 한 10년 더 연장해서 한 40년 써요. 네. 그럼 80년대에 만들어진 게 지금 40년 지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고리 2호기 뭐 수명 연장을 한다든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불안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류가 핵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지어서 쓰기 시작한 게 40년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이 빵 터지면 우리가 다 죽는 거 알아. 그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보니까 핵물질 가까이 가가지고 있으면 피폭이 되면 사람이 오래 못 산다는 것도 알아. 굉장히 처참하게 죽는다는 네. 것도 알고 그렇게 피폭되는 사람은 네. 그 사람 역시도 방사능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치. 전염되듯이 방사능 물질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시신도 그냥 못 묻어요. 그러네. 못 묻고 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그 아. 안에 시신을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라버려요. 실제로 이런 피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멕시코에서는 폐병원에서 세슘을 썼어요. 이 방사능 우리가 이제 뭐 이 알파산이나 베타산 같은 거 가지고 이 암치료 같은 거 할 때 네. 세슘을 쓰거든요. 근데 그 세슘이 병원 안에 그냥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둑놈이 두 명이 들어가서 그걸 훔쳐온 거예요. 예. 그게 예쁘거든요. 프로스레만이 되게 예뻐. 아. 그걸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만지고 그러니까 이거 예. 판 거죠. 아. 장물함한테 팔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만지고 놀다가 거기에 한 마을 인구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매장된 모습이 그 사진이 있거든요. 보면은 바닥을 이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납관으로 시신을 다 놓고 그 위에 네. 콘크리트를 다 발라버려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조차도 핵폐기물이 된다. 아. 그런 물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게 갑자기 피폭이 많이 됐을 때는 네.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천천히 이렇게 사람들이 피폭이 되잖아요. 뭐 네. 음식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삼중수소를 통해 가지고 뭐 호흡기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유. 누구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기 핵물질이 나와가지고 피폭이 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이걸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이 돈을 누가 되겠어요? 이 연구비를. 핵발전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핵발전소가 그런 거 해요? 자기들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구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저설량 피폭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설량 피폭은 바로 다음은 죽으니까 며칠 있다 죽든지 뭐 몇십 일 네. 있다 죽든지 죽으니까 괜찮은데 천천히 삼중수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거 노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쥐 같은 걸로 조금 실험해 본 적은 있어도 네. 우리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지금 후쿠시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한테 앞으로 닥칠 일이고 우리가 마루타가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0년 지나고 나면 아 후쿠시마 사고 뒤를 보니까 그 핵폐수를 그렇게 버렸을 때 한 몇십 년 있으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싫으면 앓더라. 20년 지나니까 한 반쯤 죽어나가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근데 이게 괜찮을 거다. 아, 그 정도 양으로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우리 과학에 대해서 너무 신봉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서울대 최미영 교수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1km 반경으로 1년에 1밀리 시버트. 이 네. 시버트라는 거는 사람 몸에 방사능이 얼마나 닿느냐의 단위예요. 1밀리 시버트 이하는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청산가리를 먹는데 청산가리를 한 몇 그램, 한 숟가락 먹으면 죽어. 그럼 티스푼 먹으면 괜찮나? 그럼 티스푼으로 계속 먹을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또 이 얘기 해야 되나? 아침, 지금 10시니까 아침. 똥 얘기는. 네, 똥 얘기 하지 마요. 네, 그럼 변 얘기를 할게요. 네. 변 얘기 하세요. 아니 어제 심각하니까. 추적한 가정 좀 얘기해. 아, 추적한 과정? 아, 그거는 제가 내일 취재국에서 팔아먹어요. 내일요? 아. 예.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옛날에 저기 가리비 추적했을 때 제가 예. 그거 보고 아, 보냈거든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방송 퍼날리고 아, 계속 그러셨구나.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아. 가리비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거? 이게 일본에서 오죠. 아니, 후쿠시마 쪽에서 와요? 그건 모르겠어요. 가리비는 주산지가 어딘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 냉수에서 많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가리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우리나라도 가리비 예, 호텔 앞으로 오라고 저한테 그러면 네, 이제 네. 야, 최영민 감독이 경찰이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 한동훈이가 최영민 감독이 앞에서 선동을 했다. 아, 저는 여기 모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모이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는데 알아서, 예. 예. 위험하니까. 예, 여기 맛있는 데가 많네요. 예. 점심 식사하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예. 회포집도 괜찮고 육대장집도 괜찮고 중국 요리 주점도 괜찮네. 예. 그리고 아유 맛집 되게 그러니까 많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지금 공부에 그러니까 떨고 저는,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의견으로 반박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아예 이 멱살을 끌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예. 다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예, 저항. 예, 나 이거 싫어. 싫어. 예. 예,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잘못됐어. 너 그릇이 너 집에 가. 예. 아니면 또 여기 때려치고 딴 사람 제대로 된 놈 데리고 와서 다시 분석해. 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렇죠. 아닐까. 저항은. 그리고 뭐 박근혜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 예. 박근혜 뭐 칼두고 찔렀어요? 위협했어요? 예, 예. 그냥 나와서 우리 싫다. 너 예. 대통령 그만해. 예. 니네 그 정부 다 물러가. 이걸 하고 우리가 그거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 8월 달부터 그 배출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우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 민주당에서는 예. 지금 일본 후쿠시마 방류하는 거 이거 멈추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이거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선은 지금까지 니네가 10년 이상 배출한 예. 부분에 대해서 예. 너희가 이 사고를 처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라. 예. 인접국으로서 피해 예.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 아니면 예, 위안부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거잖아요. 뭐가 예. 잘못됐고 예, 예. 하는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나라 바다에 얼마나 지금 세슘이 들어와 있는지 네. 스론튬이 들어가 있는지 삼중수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 조사 비용도 걔들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예. 세슘이라든지 이런 독극물에 대해서 일본에서 책임져라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같은 거죠. 그거 야 이것도 처리 못하면서 니네 이거 버리는 거 우리 절대 용납 못해 예.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나와서 저항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저기. 네? 혼자서 안 되잖아요. 체르노빌 네. 그거 후유증 지금도 그 옆에만 가도 지금 사람이 죽는다네요. 아니 예. 뭐 거기는 체르노빌은요. 그러니까요. 그게 체르노빌이 1987년인가 3년인가 그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그 안에 이 해결료가 녹아서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빼내야 끝나는 거예요. 빼내서 네. 그거를 철저하게 어디 정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네. 그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예. 호수에 묻었는데 호수 그 옆에만 가도 사람이 죽는다네요. 바로 죽지는 않지만 좀 있다. 싫으면 네.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아주 고설량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예. 안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1시간 내로 죽는다고 봐야죠. 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차라리 그때 죽으면 괜찮아요. 그쵸. 왜 성경에 그 육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묘사가 예. 대표적으로 피폭된 그쵸, 경우에 고통스러우니까. 예.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예. 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고통이 자결통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불에 타는 고통. 예. 아. 그걸 실시간으로 느끼면서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죽는 게 이제 예. 이 피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호텔 들어가서